대화를 하면서 옆에서 봤더니 사실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피부가 너무 사실 좋으세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혜인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어떤 레이저를 이제 주로 하시는지, 사실 할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레이저를 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4, 5년 전부터 그 1년 간격으로 써마즈를 하면서 페이스 라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이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간격으로 써마즈를 해요. 네. 더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써마즈 팁이 비싸서 저도 1년 간격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써마즈 1년 간격으로 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살짝 처짐이 느껴졌을 때는 이제 올리지오 레이저로 부스터를 좀 해주고요. 쪼여주고. 네. 사실은 피부가 얇은 편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지성이라서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모공이 신경 쓰일 때는 피코슈어 토닝 같은 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고 모공에도 효과가 있지만 어쨌건 피부 결이나 광을 위해서 피코슈어 토닝은 가끔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탄력 관리 그리고 이제 모공 관리도 셀프로 하시면서 이제 피코슈어를 해서 이제 색소 관리도 좀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레이저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치료라는 것들이 레이저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받으시는 시술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시술은 뭐 대부분 주사 시술을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 부스터, 뭐 필로르가나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이제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리쥬란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사실은 여기 눈밑 꺼짐이나 눈밑 잔주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이마 볼륨을 되게 중요시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이마에 리쥬란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이런 레이저나 시술을 받으셨을 때 얼굴이 페이스라인 좋아지셨다고 하셨는데,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좀 이렇게 체험을 좀 느낌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피곤하거나 이제 좀 붓거나 짜게 먹거나 그러면은 이 눈밑 아이백이라든지 이 부분이 확실히 두툼해지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써마즈라든지 그런 리쥬란 수술을 하면서 피부가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부어도 이런 부분이 늘어짐이 덜한 거죠. 자, 요 눈밑이나 여기 마리운메 라인, 요 라인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을 통해서 진짜 찐 탄력을 좀 얻으신 것 같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역시 이제 이런 리프팅이나 관리는 꾸준함이 답이다.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해주면은 결과는 언젠가는 얼굴이 좋아진다. 한 증인이시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레이저도 좋고 시술도 좋은데 아프잖아요. 사실은 아프죠. 이거 다 셀프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나요? 저는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주희 원장님한테 레이저는 받고요. 사실 보톡스, 그다음에 리쥬란 그런 시술은 셀프로 하는 편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사실은 셀프로 했을 때 아픈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도리어 잘하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역시 대단하시고 한편으로는 약간 독하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런 치료들 아까 간략하게 중간중간 얘기는 주셨는데 시술 받는 주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주사 시술 말고 관리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의 시술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써마즈도 한두 번 받았을 때보다는 뭐 1년 간격이든 6개월 간격이든 3번 정도, 5번 정도 꾸준히 받았을 때 페이스 라인이 달라지고 피부 자체가 개선되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모든 시술은 적당한 텀을 두고 꾸준히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느끼고 계시니까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 하면 진짜로 좋아집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참 이제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피부과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피부는 이제 이렇게 가끔씩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피부를 데리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의 관리, 평소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나만의 이런 이제 관리법이라든지 뭐 어떤 피부를 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이 피부 노화라든지 처짐은 이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나이가 젊고 건강하더라도
뱃살이라든지 옆구리살이 찌잖아요. 네. 말을 찔리네요. 샀지만.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이중턱은 뱃살에 비유를 하고요. 이 마리온넷 라인 이쪽으로 처지는 불독살이라고 하죠. 여기는 사실은 그 옆구리살에 비유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근육을 운동시켜서 단련을 시켜주듯이 얼굴도 근육 위에 올라간 피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의 운동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피부과에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데일리로 매일같이 해야지 좋아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는 교육을 하고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얼굴 운동 방금 말씀 주셨는데 뭐 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얼굴 뼈 위에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근막이 있고 그 위에 지방층이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얹어져 있는 구조라서 그 근육부터 단련을 시켜줘야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어느 정도 피부에 탄력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얼굴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은 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페이스 라인 뭐 요가, 뭐 페이스 요가 이렇게 해서 얼굴 운동을 시켜주는 뭐 요가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따라하기도 어렵고 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전 진료실에서 아주 간단한 페이스 요가법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광대근을 운동시켜주는 건데요. 네. 광대근을 운동시켰을 때 우리가 웃는 근육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웃었을 때 이 광대근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거를 양쪽으로 다 하라고 그러면은 평소에 웃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도 왼쪽 오른쪽 따로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왼쪽 광대근 이렇게 5번 잘 되고 있나요? 네. 거울을 안 보고 하니까 네. 힘드네요. 힘이 그리고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네. 광대근 이렇게 네. 5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도 운동하면 떨려요. 네.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기에 힘이 생기면서 볼륨도 생기고 아. 입꼬리도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는 귀찮다. 하지만 사실 한국 분들은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빨을 보이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뭐 밥 네. 먹을 때 네. 밥이 보이면 안 된다 해서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입술에 힘을 빼주는 것만으로 해도 이 입 주변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평소에 밑입술과 아랫입술을 살짝 떼는 것만으로도 입꼬리 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 불독살이라고 하죠. 이 네. 부분이 처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늘부터 당장 해봐야겠네요. 이거 열심히 하면 다 피부과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많이 달라지세요. 네. 그래서 밑입술과 아랫입술의 힘을 빼고서 요즘 마스크 써서 좋아요. 마스크 안쪽으로 입을 약간 해 벌리고 네, 있으라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셀프로 자가 관리법, 자가 시술들 이제 거리낌 없이 다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니까 이렇게 환자분들께 이제 열심히 치료도 하실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제 얼굴이 되시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네,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